최근 북한의 이딴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됐죠. 예상대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한국, 일본 등은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바람에 규탄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예견되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국면이 점점 심화될 걱정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한 대북 정책과 동맹 강화가 아주 선명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미중, 미러 간 대결 구도에서 미국 쪽으로 크게 기우는 정책입니다. 새 정부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또 공급망 문제, 대만 해협에 대한 인식의 문제, 남진아해나 신장 위구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가 고민하던 이슈에 관해서 아주 화끈하게 미국 측 의견에 동조하고 있지요. 이러한 정책선에는 정부 출범 직후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 푸놈펜에서 열린 한미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어떤 측면에서는 더 심화되고 있어요. 당연히 미국은 좋아하지요.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이 대화를 끊고 도발로 치달으니까 북한에 터프한 대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대비 차원에서 동맹을 강화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대립이 심화되고 국제 질서가 진영 구도로 이행하니까 한국처럼 미국, 서방과 깊은 연계하에 있는 무역 대국이 미국과 공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시원하고 명쾌한데 문제는 그 길로 갈 경우 북중러로부터 반작용이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칫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이 심화돼서 외교가 가능할 그런 공간이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전국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 평화 통일을 도모할 여지도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냉전 시기로 완전히 복귀하는 거예요. 21세기 한국 외교가 그 길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직후 도발 수위를 극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하루에 20여 차례 발사하며 무슨 불꽃놀이 하듯 하고 있어요. 그중 일부는 우리 측 수역에 낙하하기도 했습니다. 군사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7차 핵실험도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으로 기우니까 경고음을 내고 있지요. 중국은 새 정부의 노선이 수교 이래 중국에 가장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 30년간 한국이 보여주던 노선을 새 정부가 완전히 뒤집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우호적 행위국가로 규정을 했습니다.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관계 파탄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북중러로부터 오는 반작용이 점점 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으로선 주류 국제사회와 함께 하면서도 별도로 북중러와의 관계를 꾸려나갈 방안을 한쪽 머리에 궁리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성락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는데 아주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 첫째,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되 남북이 강대강의 악순환에 매몰되지 않도록 절도 있게 대응하고 대화의 가능성도 모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두 번째, 미국에 어느 정도 기울고 중러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최적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 좌표와 나갈 방향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전략적 좌표와 방향 설정이 없이 그저 시원하게 소위 전략적 명확성만 쫓다 보면 오락가락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걸 기초로 한국은 서방과 함께 하면서도 유연하게 중국, 러시아에 대한 외교 공간을 확보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적어도 자신의 공통 이해인 한반도 비핵 평화에 대해서는 한국과 협력할 의지를 버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들은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을 견제하는 데 보조를 같이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대러 정책이 미국과 영국의 정책과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러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도 미국, 일본과 유사하지만 미국, 일본의 정책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셋째, 우리의 강성 대북 정책과 대미 공조가 북중러를 일거에 결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중러도 반대한다는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러시아가 중국보다 비확산을 중시하고 있거든요. 한반도에 대해 다소 다른 이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중러를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 모든 대처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국론 결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당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외교 사안에 대해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을 범죄인 보듯 해서는 정치가 없는 거지요. 치열한 여야 대결이 지속된다면 지지도가 바닥인 정부가 조금이라도 초당적인 접근에 나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조만간 북중러로부터 반작용이 밀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 격돌 국면이 함께 올 소지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여러 갈래의 파고 속에서 외교 시험대를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전략적인 사고가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렵거나 내키지 않더라도 극복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